자금이라는 거는 주인인 내가 알지. 무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에는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 주말에 해외 도피 중에 국내로 송환됐다는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발표를 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청와대 연결해서 이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서 양 정상은 4월 회담 이후 약 80일 만에 정상회담이자 2017년 6월 첫 만남 이후 약 2년 만에 8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6월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구체 사항이 정해지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취재 사진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일정 관련해서 청와대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슈 완전 정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 주말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시민권도 획득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이 작년에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 내가 직접 임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벌써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네. 한보 사태, 정태수 리스트 이런 말들이 뉴스를 뒤덮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네. 우리가 지금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이 송환됐다는 소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한보 사태 워낙 컸던 사건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만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한보 사태 1997년 1월에 네. 한보그룹 당시에 재계서열 14위였습니다. 네. 한보그룹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실 대출 받은 것이 네. 무려 5조 7천억 원에 이르렀고요.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도로 인해서 국내에 또 많은 기업들과 금융기관이 연이어서 무너졌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계, 또 관, 그 외 금융기관들과 네. 함께 어떤 부정, 부패가 발각이 돼서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그렇죠. 아들도 구속됐었고. 그렇죠. 그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에 네. 한 명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도 포함되어 있었죠. 네. 자, 이번에 송환된 정한근 씨, 이분은 그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입니다. 네. 21년 만에 지금 송환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뒤돌아 역산을 해보면 98년도에 도피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한보 사태 그리고
97년 말에 이제 IMF 사태가 왔었으니까 네. 그 바로 직후에 이제 도망갔다는 건데 네. 아버지보다 먼저 도망한 거예요. 네, 98년 한 중순쯤이었는데요. 한보그룹의 계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 계열사의 비자금을 비자금 약 우리 돈으로 322억 원을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로 몰래 빼돌린 혐의, 횡령 혐의, 횡령이네요. 국외재산 도피 이것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검찰에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에 종적을 감췄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라졌었지 않습니까? 네, 해외 맞습니다. 도피 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지금 사남 정황근 씨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또 그리고 정태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한보 사태로 인해서 횡령과 뭐 뇌물 혐의로 15년 선고 받았다가 네. 97년에요. 15년 선고 받았다가 석방됐죠? 2002년에 특별 사면 특사. 받았고요. 네. 그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대학이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있던 그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네.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뇌물 혐의였던 그렇죠. 거죠, 뇌물과 그죠? 횡령 네, 혐의로 횡령이었고. 15년 선고받았다가 별도의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2002년에 특별 사면되고 다시 2007년에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습니다. 이것은 교비 횡령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2심은 재판하고 있는 중에 네. 본인이 나 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일본으로 좀 암에 가야 걸렸다.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는데 출국 금지를 잠시 해제해달라라는 그렇군요. 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가지 않고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카자흐스탄에 이제 갔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도피 그때부터, 생활을 네.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7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쭉 그 도피 생활이 긴데요. 이렇게 긴 데는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저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네. 우선 이 사남이 횡령한 금액만 스위스로 몰래 가져간 금액만 해도 322억 원이잖아요. 그 그 비자금 돈이 액수도. 도피 자금이 됐어요. 상당하고요. 또 이 과정 중에 그 카자흐스탄에 있었을 때는 이 국내에 있던 그 정태수 전 회장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정태수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그 학교의 학장으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그 며느리가 또 그 교비를 또 횡령해서 카자흐스탄에 보내주고 네. 이런 식으로 가족의 도움으로 오랜 해외 도피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한 것이 그 파나마에서 잡혀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파나마가 우리나라랑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은 정황근 씨가 난 안 가겠다라고 버텼을 경우에 네. 소송도 갈 수 있고 말이죠. 상당히 네. 늦어졌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자진 귀국하는 형식으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네, 이건 이제 어떻게 조금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에콰도르에 있었잖아요. 근데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와 또 범죄 인도적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검 쪽에서 이게 좀 범죄 인도 요청인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럼 출국하려고 할 때 좀 알려달라라고 네, 해서 네. 출국하기 1시간 전에 이제 우리 정부에게 알려왔고요. 근데 이 비행기가 파나마를 거쳐서 LA로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미국 가려고 그랬던 건데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시민권도 획득한 상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파나마에서 이제 우리 정부 관계자가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설득을 한 거죠. 왜냐하면 파나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랑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다라는 건데요. 원래 처음에는 정황근 씨도 극렬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본인이 스페인어 쓰면서 네, 스페인어 그랬다거든요. 사용하면서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파나마에 구금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신분을 바꿔서 계속해서 여권 발급받고 본인 신분을 세탁해서 지금 여권 부당 발급 이런 거죠? 시민권도 획득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런 걸로 파나마에 구금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파나마 교도소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다. 열악하다. 굉장히 열악하고 그 구치소 안에서 사망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이 파나마 당국이 그 교도소에 그러니까 사법과 교도소가 좀 분리돼 있는 데다가 제대로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파나마 교도소 들어가면 당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로 위험하다. 와라,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우리나라에 설득했다는 와서 거군요.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자진을 해서 그럼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브라질, 두바이를 거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미국을 안 거치고 그쪽을 돌아서 온 것도 하나의 어떤 전략이었겠네요. 미국 거치면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렇죠, 그 당연하죠. 부분에도 좀 의의를 그렇죠. 제기할 수 최소한 있으니까. 미국은 이걸로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런데 이번에 그 가장 주목되는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황근 씨가 아버지 정태수 씨가
작년에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종적이 네. 끊겼지 않습니까? 네네. 에콰도르에서 작년에 사망했다. 내가 직접 임종을 지켜봤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뭐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네, 그러죠? 우선 이제 진술인데 그 진술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태수 씨 1923년생이니까 굉장히 9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말에 어느 정도 뭐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장암 말기 진단도 과거에 받은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23년생이면. 네. 그렇지만 진술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우리 정부가 에콰도르에 관련된 혹시 자료가 있는지, 예를 들면 치료를 받았거나 사망을 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을 거 사망 아니에요. 진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자료도 요청을 했고요. 또 그전에 제가 본 언론 자료에서는 네. 대검에서 지금 계속 이 정태수 전 회장을 쫓으면서 최근까지 이 키르기스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은 작년에 우리나라랑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계속 추정은 해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결을 했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은 범죄 인도를 해달라. 그래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진술을 뭐 아예 믿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진술만으로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심 재판 앞두고 정태수 회장이 이제 도피를 한 상황이었으니까 네. 만약에 잡히면 살아있다고 했을 경우에 네. 잡히면은 이제 그 최종 판결이 나왔었죠 그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도피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은 계속 계속 진행이 진행했다고 돼서요. 그러죠. 1심에서는 3년이었는데 최종적으로 3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3년 현재 6개월. 생존에 있고 네. 한국으로 송환이 된다면은 3년 6개월 형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되는 거죠. 정태수 전 회장 우리 또 관심 있는 게 대표적인 상습 세금 체납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항상 왜 국세청에서 세금 탈루자 또는 뭐 장기 체납자 발표를 하면 금액면으로 봐서 항상 1위를 달리시는 분이에요. 정태수 네. 1위가 또 정태수 회장 말고도 나머지 분들도 다 지금 세금 체납액이 상당하던데요. 네, 지금 정태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2,700억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군요. 네, 네.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사망할 경우에는 이 금액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상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송환된 정황근 그 4남의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253억으로 이분도 만만치 않아요. 예, 알려져 네. 있고요. 또 그 외에 셋째 아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삼남의 경우도 지금 체납세액이 약 64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세금은 우선 해외에 굉장히 비자금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서 이 환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